인디자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을 2권 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집필해서 출판사에 전달해 책을 만든 적도 있었지만 책을 집필하는 것과 책을 제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책 중에 한 권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책의 내용이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인디자인 초보자 지침서입니다. 책을 만들었는데 책의 내용이 책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사용법이다. 좀 공교롭죠. 지금 보고 계신 이 PDF 파일은 2020년 3월에 출간한 인디자인 세상의 모든 레이아웃이라는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한 이북 버전의 인디자인 세상의 모든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책이 만들어진 자세한 내용은 머리글에 요약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머리글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과 전자책으로 바뀌는 과정 등을 요약을 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페이지 무버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좌측에도 내비게이션 형식으로 메뉴가 되어 있고 페이지 우측 하단에 이렇게 목차라고 쓰여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옆에 보면은 H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홈 버튼이거든요. 이 H 버튼을 클릭하면 맨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한 거죠. 여기 우측에 보시면 큰 메뉴들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좌측의 화살표는 이전 페이지로 가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아크로벳 리더에서만 동작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지 PDF 에디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뒤로 가기 버튼이나 앞으로 가기 버튼이 먹지를 않아요. 이 이지 PDF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보면은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끝 페이지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전 페이지를 클릭하면은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페이지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버튼이 이 버튼이거든요. 이 뷰어에서는 이 버튼이 먹지를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보 이북에서도 이 버튼이 먹지를 않더라고요. 대형 서점에서 제공하는 이런 뷰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퍼링크를 못 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클릭해서 외부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퍼링크를 못 걸게 하는데 인디자인 세상의 모든 레이아웃은 자유롭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버튼은 인디자인이 그 어도비사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 아크로벳 리더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이전 페이지로 가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페이지로 복귀를 합니다. 클릭하고 이전 페이지로 복귀.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데 다른 뷰어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보 이북 뷰어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 목차하고 홈 버튼은 버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링크만 걸었기 때문에 이미지에 링크만 걸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 버튼을 클릭할게요. 이 책을 보는 법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는 법에는 이 책에 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이 하단부의 페이지 무버 버튼들을 제외하고는 이 종이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이 내용은 전자책으로 바뀌면서
이 페이지 무버를 다른 거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묵차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가 걸린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곳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아크로벳 리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앞으로 뒤로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는 법이었고요. 그리고 전자책에서는 평소에 커서의 모양이 손바닥 모양인데 특정한 위치에 위치시켰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 변경이 되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클릭하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 목차는 큰 5단계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챕터 5 책 만들기까지. 그리고 챕터 안에는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챕터 2를 클릭하게 되면은 챕터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좌측에는 처음에 보셨던 메뉴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페이지만 제외하고 5개의 챕터와 목차 3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좌측 메뉴가 되겠습니다. 챕터 메인이기 때문에 각 섹션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섹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내용을 읽어보시다가 챕터 메인으로 가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챕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 챕터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2번 그래픽 인디자인을 클릭하게 되면 2번 챕터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챕터 2에 있는 이 섹션이 목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같은 형식입니다. 같은 형식이죠. 좌측에 메뉴가 있고 우측에는 섹션 목록이 나타납니다. 단축키를 클릭하시면은 그 인디자인 각종 명령에 대한 단축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D죠. 컨트롤 키와 D 키를 누르면 가져오기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뒤쪽에 보시면 도구에 사용되는 키라고 해서 각종 도구들에 대한 단축키도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섹션 내용의 첫 페이지들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부에 보면은 전부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지 못한 예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커서의 모양이 손가락으로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하면 그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색인 페이지입니다.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키워드로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도록 전부 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클릭하면 해당하는 페이지, 아까 33을 눌렀으니까 33페이지로 왔고 여기 다각형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클릭한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이 제공이 되지가 않아요. 이전 페이지로 가는 버튼, 뒤로 가기 또는 이전 버튼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뒤로 가기 버튼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홈 버튼을 눌러서 색인을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우스 휠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크로벳 리더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색인을 클릭했다가 아까 다각형 도구를 눌렀죠. 이 상태에서 이 뒤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색인 페이지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복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크로벳 리더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뷰어에서는 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끝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끝 표지고요. 이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판권지입니다. 이곳에는 출판사 정보와 가격, ISBN과 같은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판권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24년 9월 25일 날 출판했다고 서명을 해서 이 페이지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이 목차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이 좌측에 있는 6번 목차를 클릭해도 되고 모든 페이지에 있는 이 목차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어느 페이지에서나 이 목차 버튼을 클릭하면 목차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도 되고 이 목차를 클릭해도 됩니다. 섹션 2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섹션 1로 직접 이동을 하였습니다. 6번 문서 저장하기를 클릭하니까 문서 저장하기 내용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챕터 1의 다른 섹션을 보고 싶다면 좌측 메뉴에서 원하는 챕터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챕터 메인으로 돌아오죠. 이 좌측 메뉴와 하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페이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뒤로 버튼이 작동 안 하는 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목차의 첫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다시 이 목차를 클릭하게 되면은 목차의 첫 페이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아크로벳 리더에서는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방금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뒤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보다가 여기가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여기 이런 화살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하이퍼링크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의 우측에 있는 이 텍스트 있잖아요. 텍스트나 이미지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아이콘들이 있죠? 우측 텍스트에 이렇게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페이지나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아이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 아이콘이 있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건설 현장 이야기 오포의 추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제가 인디자인으로 처음 만들어 본 책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차 페이지처럼 전체가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페이지는 굳이 화살표 아이콘을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살표 아이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본문을 보실 때
빨간 화살표 아이콘이 있으면 이곳은 링크가 걸려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책의 장점이 이 하이퍼링크거든요.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페이지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볼 때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 게 이 빨간색 번호와 파란색 번호입니다. 실행 번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번호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1, 2, 3, 4, 5. 이때 여기에 보시면은 1번과 2번은 그림이 없는 설명이고, 나머지 3, 4, 5는 이제 그림이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대입하면 돼요. 1, 편집 모드 선택을 실행한 후 1이고요. 2. 개체 그룹을 실행한 다음, 2번까지 그림이 없습니다. 3번에서 창을 클릭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개체 레이아웃을 클릭하고요. 5번 정렬을 실행하여 정렬 패널을 호출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은 설명만 존재하고, 3번 창을 클릭한 다음 4번 개체 및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5번 정렬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번호와 빨간색 번호로 설명이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설명의 번호와 예제 그림의 번호들을 서로 대입해서 보시면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항상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곳에는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항상 참고해서 이해가 안 가실 때는 이렇게 보충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이 끝나는 곳에는 항상 요점 정리가 있거든요. 본문은 그림과 함께 설명이 돼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요점 정리는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복습할 수 있도록 모든 섹션에 요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디자인 세상의 모든 레이아웃은 인디자인이 책 만드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사용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픽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했거든요. 이 갤러리 페이지에 오시면은 다양한 그래픽 예제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색상이 보라색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는 인디자인 도움말 사이트에서 발췌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클릭하면 도움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로딩이 좀 느린 경우가 있어요. 사양이 좀 낮은 컴퓨터에서는 이런 특정한 페이지가 로딩이 좀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위로 한번 스크롤을 했다가 다시 한번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가 하얀 페이지로 계속 있을 때는 위로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이 패널이 인디자인 도구 패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하이 도구, 이것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나타나는 이런 하이 도구를 보실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는 이 도구는 메탈 효과가 나죠. 이것은 기존의 도구 패널이 메탈 효과를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도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거니까 이것을 클릭하시면 방금 전 도구 패널에 적용했던 그 메탈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탈 효과가 적용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닷컴이라는 곳에서 이 소스를 다운받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방문해 보니까 이 사이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에 그 소스를 제공하던 사이트에서 뭐 다른 사이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트가 없어졌다면 여기도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종이부 카페에 이 소스를 올려놨으니까 이것을 다운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인디자인 인터페이스 자체에 메탈 효과를 적용해 본 예제거든요. 좀 이쁘죠. 실제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실행하기에 들어오면 간단한 문서를 만들어 보면서 인디자인이 책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까지 하면서 어떻게 문서가 만들어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패스파인더 기능을 사용하면서 진짜 더 이상 못 만들 레이아웃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기능을 예제로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루듯이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삽입하고 하다 보면 인디자인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는 게 인디자인 세상의 모든 레이아웃의 기획 의도입니다.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겠죠? 그래픽을 다루는 거니까.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자 있잖아요. 이거를 페이지 구분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챕터 4 문서 작성하기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책 만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목차 만드는 방법, 색인 만드는 방법, 마스터 페이지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격적인 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디자인 기본 익히기에는 인디자인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짧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지에서 글씨를 추출해서 벡터로 만든 예제인데요.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죠. 벡터 이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씨를 추출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진 보정 특강에 보시면 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죠. 하이 앵글로 찍어서 굉장히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96 사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머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포토샵에서 보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사진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특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루키스 아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일반적인 사진을 약간 그림처럼 만들어 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원본 사진이고요. 보정한 사진입니다. 이제 하늘은 합성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을 리터칭해서 그림과 같이 변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컬러 스케치, 흑백 스케치.
니콜 키드먼을 흑백 스케치로 만들어서 인디자인에서 그레이 스케일을 적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루키스 아트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건 9 버전이니까 쉽게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자인 세상의 모든 레이아웃은 이 코펍 글씨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코펍 글씨체는 한국 출판인 헤이라는 곳에서 만든 글씨체거든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저작권 내용 읽어보시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을 만드는데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이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예제 번호가 있거든요. 이 예제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예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네이버 카페예요. 만약에 가입을 안 했으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인디자인 연습 예제 파일이 압축된 상태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해제한 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클릭했을 때 비밀번호를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때 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전자책은 1인 1카피 라이센스거든요. 이걸 돈 주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정가가 2만 원인데 이것을 구매하신 분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자책을 무단 복제하거나 특히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했을 때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라이센스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센스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책 만들기 챕터 5에 섹션 2번 PDF 문서로 전자책 만들기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스룩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이 스룩이라는 사이트는 플래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 이후에 크롬에서 더 이상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이트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종료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롬에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전자책을 만들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고 업종을 다른 걸로 바꿨더라고요.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이것도 일종의 정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섹션을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늘 급변하죠. 잘 나가던 플래시가 보안 문제로 크롬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렇게 중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서 항상 중요한 내용을 바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목차 페이지에서 모든 책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인 페이지를 통해서 키워드별로 또 내용도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작권 명시되어 있고요. ISBN 바코드도 찍혀 있습니다. 끝 페이지의 디자인입니다. 실물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첫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이 책의 표지를 보고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디자인 세상의 모든 레이아웃 전자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책 만드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초보자용 지침서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만의 멋진 책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레이아웃의 흐름을 보실 수 있고, 이 책의 제목이 왜 세상의 모든 레이아웃인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의 책이 완성되는 그날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